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조금 민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대학 네임밸류는 한물 같다. 이제 자산밸류로 통하는 시대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예전에는 되게 사회적 분위기로 대학 네임밸류를 좀 많이 따졌던 것 같은데 요새는 어느 지역에 사는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얼마를 모았는지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서로 서슴없이 나누고 묻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아파트 시공사별 이제 브랜드 순위도 사람들이 막 랭킹을 매기고 있고 그죠? 그리고 학생들도 막 휴거라고 해서 전 좀 충격받았던 게 휴먼시아 거지를 이제 줄임말로 일컬어서 그렇게 좀 차별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졸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제가 20살 때는 학벌에 대한 게 굉장히 페널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서슴없이 사람들이 너 어떤 대학 나왔어? 이걸 물어보는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중요했던 시대였고, 왜냐면 저만 하더라도 제가 20살 때 이제 현대백화점이라는 곳에 취직을 했었는데 대기업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벌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끼리의 이런 학벌 모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낄 수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만두고 대학교를 다시 가야 되나?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선택했던 거는 그래도 학벌보다는 실력으로 승부를 보자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책도 많이 읽었고 자격증도 많이 따고 많이 배우면서 실력으로 그들을 이제 넘어서는 그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한 25, 28까지는 학벌이 그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부동산판에 들어와서 이 실제 자본주의에서 이 부동산이라는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학벌이 아니라 투자를 잘하냐, 못하냐, 실력이 있냐, 없냐로 기준점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학벌을 잘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굴 만나도 학벌을 물어보지 않아요. 대신에 제가 했던 이력, 성과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시대가 된 것 같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학벌의 시대에서 실력의 시대로 바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은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아파트 브랜드를 얘기하고 차 뭐냐고 물어보고 하는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저는 좋으면서도 안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아이들이 돈에 자본주의라는 거에 관심이 더 커졌다라는 거는 전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돈과 친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너무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많아졌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뭐 아파트 어디 살아 이런 게 중요하지도 않았고 그냥 너 좋은 애야? 안 좋은 애야? 운동 잘해? 못해? 너 공부 잘해? 못해? 약간 이런 걸로 나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로 나누고 한다는 게 애들이 보는 콘텐츠에도 이런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 교육에 차이는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학습을 하냐가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최근에 또 컨설팅을 여러 개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똑같이 의사로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의사의 전업을 완전 몰입을 했고 한 사람은 의사를 하면서 재테크를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쉬운 예로 이렇게 돼요. 똑같이 치과 의사인데 한 명은 임차, 이 치과를 건물을 빌려가지고 치과를 했고 한 명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이 건물을 사서 치과를 했어요. 10년, 20년 후에 달라져 있을까요?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달라져 있어요. 제가 실제로 봤던 사례거든요. 어떤 추가적인 공부를 해서 어떻게 결국 살아갈 건지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저도 질문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인생은 1막과 2막으로 나뉜다라고 저는 요즘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막은 학벌의 시대예요. 지금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생의 신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퍼포먼스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2막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막에서 힘을 다 쏟아서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 2막 때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학업 총량의 법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게 2막에서도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막에서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2막에서 빡세게 했더니 성과가 잘 나오는 것 같고 1막과 2막이 다른 것 같고 그거에 맞는 공부들을 그때 당시에 해야 될 것 같다. 팔란티어 CEO 알렉산더 카프가 최근에 학벌은 이제 쓰레기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엄청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실제로 내 전공하고 실제 직무하고 연관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점점 더 실력이 중요해지고 그 실력을 통한 자산 밸류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공이 없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전공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선택의 폭을 오히려 좁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새로 배워서 하면 금방 하니까. 지식들이 많고 노하우들이 많고 배우려면 돈 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가 전공 없이 고졸로 시작했던 게 제가 여러 선택의 폭을 열어두고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 전공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선택의 폭을 좁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예전에 어떤 한 스님분의 책을 읽었었는데 이제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들한테 제가 스님입니다라고 하면은 보통 외국인들은 어떤 수행을 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저 스님입니다 하면 어느 절에 다니세요?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그런 거에 되게 서스럼 없이 질문을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최근에 제가 많이 받은 질문은 투자 뭐 하셨어요? 얼마 벌었어요? 이런 거를 서스럼 없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런 게 많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하나의 성향이지 않을까? 근데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지금도 세계에서 인정받는 국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 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을 잘 만난 경우와 아니면 후천적으로 어느 순간에 깨달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도 이제 부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조기 교육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애들한테 돈을 알려주는 방법이나 돈을 학습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제가 했던 방식인데 결국에는 그 갈증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갈증을 기반으로 해서 공부, 책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주변에 돈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라는 용어조차 사실 알려준 사람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책으로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결핍, 갈증이 어디에 있나? 나는 갈증을 느끼는 사람인가? 솔직하게 나랑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지금은 사람들이 덮어두고 살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한번 내 속을 까 뒤집어 봐야 돼. 그래서 나한테 계속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솔직한가? 난 돈을 좋아하는가? 돈이 필요한가? 자본주의에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솔직히 고민을 해보고 질문을 던져보고 나 스스로가 메타인지를 키워가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제가 읽었던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이었는데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이 삶의 방향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랐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너무나 맞더라고요. 전 세상에서 직장인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 똑같이 직장 다니니까 연봉을 어떻게 올리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작은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세상에는 4가지의 돈 버는 방식이 있다. 직장인, 사업가, 투자자, 그리고 장사꾼. 그래서 이 4가지 사분면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향후 10년, 20년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에만 있다가 그걸 보고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나는 무조건 투자자나 사업가로 옮겨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여러분도 똑같은 것 같아요. 투자자나 사업가로 옮겨가야 돼요. 근데 그 옮겨갈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직장인이라는 이 타이틀을 던져버리지 말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걸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거는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야 훨씬 잘 되거든요.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이 기반을 좀 닦아놔야 돼요. 그 기반이 결국에는 월급이라는 거고 그 월급 위에 하나하나 투자라는 걸 통해서 쌓아가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읽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한번 만들었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 중요한 게 사람들이 자꾸 이것저것 해요. 주식도 해보고 부동산도 해보고. 근데 저는 무조건 한 우물만 팔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에서 상위 한 20%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 걸로 넘어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넘어갈 때 너무 생뚱맞은 분야가 아니라 그 인접 분야에서 확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확장을 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10억대 서울대면은 할 것 같아요. 10억까지는 서울대 타이틀로 벌 수 있을 것 같다. 100억도 고민인데 제가 고민하는 이유는 서울대 타이틀이 필요한 순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울대라는 걸 한번 가보면 그 사람은 자신감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신감에 대한 것과 그리고 서울대를 가기까지 노력했던 그 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한번 임계점을 뚫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가서든 기초 체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거는 돈 주고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사업을 할 때에는 특히나 이 서울대의 타이틀이 좋은 것 같아요. 제 멘토분이 서울대 출신인데 확실히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서울대라는 타이틀도 좋은 것 같다.
저 같은 경우에도 20살 때는 열등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열등감이 저한테는 학벌이라는 열등감이었고 그게 돈에 있어서도 느껴졌고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런 걸 방향을 어떻게 잡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회사를 다녔던 동기분들을 저도 보고 있으면은 이게 방향을 확실히 어디로 잡냐에 따라서 10년 이후에 내가 달라지는구나, 나의 모습이 달라지는구나를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그때 방향을 잡았던 게 자본주의에서 결국 힘이 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결국에는 돈이더라고요. 자본주의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자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자본주의고 그게 게임의 규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게임의 규칙을 잘 이해하고 성과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실력으로 남들보다 압도하자라고 해서 그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7시간, 12시간씩 책 읽고 공부하고 강의 듣고 저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그 벽을 뚫고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이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벽이 있더라도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 벽을 뛰어넘어 보는 게, 뚫고 가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하는 건 결국에는 실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얘기 재밌으셨나요? 여러분은 학벌과 그리고 자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자본을 골라서 여기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은 또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생각을 좀 읽고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더 재미있는 머니띵킹 얘기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